예.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설 전에, 설 지나고 나니 너무 오래 못 본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안 그래도 설 되는 주 여기 수업하러 온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내가 몇 번 이야기 했는데, 서로 잠깐 그런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수업하기 전에 잠깐 이야기 합니다. 오늘은 정보보호론 간단한 보안, 내일은 커밀인데, 먼저 이 교재에 대해서 내가 집에서 문제 이렇게 하면서, 예를 들어 이제 답 틀린 거, 내가 답 틀린 게 없게 하고, 작년 교재도 답 이제 잘못, 여기 양쪽에 해놨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맞게 돼 있어요, 이게. 답이 쭉 위에도 있고 또 각각 문제에도 있잖아요. 그리고 해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래 보면은 있는데, 그래도 혹시 답을 잘못 기록한 경우가 작년에도 한 두세 개인가 있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올해는 없도록 만들려고 내가 어쨌든 몇 번을 봤는데 아직까지 발견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있으면 그 카페에 거기 올릴 테니까요. 수정란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거보다, 이 문제가 이제 풀어봤을 게 아니에요. 예? 어느 쪽에, 이쪽에 가까운 것 같아. 이쪽에 가깝잖아, 사실. 예? 풀어보니까. 안 그래요? 물론 개인차도 있겠지만. 그래서 내가 무조건 어려운 거 안 넣었어, 일부러. 그래서 이제 여러 번 한 사람은 아주 쉬운 것도 많아요, 이제. 중요한 거는 어렵다, 쉽다를 떠나갖고, 지금 이제 또 양질의 자료라든지, 최근에 어떤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자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재 이 실전 모의고사 이거보다 양질이라든지 최근 자료가 다른 건 없어요. 왜냐하면 최근 문제를 기준으로 최근에 바로 이제 얼마 있으면 있는 시험을 위해서 그렇다고 무조건 어려운 거 풀어도 좋은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거 맞추고 쉬운 거 다 실수해서 틀리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건 쉬운 걸 안 틀려야 돼요. 어려운 거는 틀려도 괜찮아. 왜? 남도 틀리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가 어렵고 쉽고를 떠나갖고 내가 볼 때 한 80점 받으면 상당히 잘하는 것 같아요. 이제 내가 해보라 그랬잖아요. 실전처럼 문제를 풀어서 내가 볼 때 80점 놓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도 이게 평균적으로 말이죠. 그래 되도록 하면 성공하는 거고 80점이 안 나와도 70점이 나와도 상관없어요. 내 생각에 70점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와도 전공 때문에 남 어떻게 밑에서 떨어지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거죠. 그걸 감안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자 이런 거고. 그리고 이제 강의 방식은 이렇게 할게요. 하루에 이제 3회 내지 4회 정도를 할 건데 시간이 남으면은 내가 모의고사를 많이 볼 거고 시간이 안 남으면 우리 지난번에 첫 시간 모의고사 봤잖아요. 시간이 부족하면 그거는 상대적으로 많이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주 쉬운 거 있죠. 기초적인 거는 내가 설명을 안 할 거고 질문 오는 걸 100% 다 받을 테니까요. 근데 기초적인 거 아닌 거는 잘 모른다.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다. 이런 관점으로 내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쉽다. 저거는 다 아는 거 아닌가 이렇게 다 알면 내가 넘어갈 테니까요. 그래서 잘 모른다 이런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나 기준이잖아요. 여기 개인차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진도를 끝내고 한 30분 정도 남겨놓고 이거는 질문을 받을 테니까 그래서 내가 내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설명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질문 시간에 내가 여기서 빠뜨린 거라든지 개인적인 그게 있으니까요. 그때는 얼마든지 질문해라 이거죠. 되겠죠, 그러면은. 수업 방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문제를 말이죠. 내보다 이제 여기 있는 사람이 더 잘 알아야 돼요. 예? 잘 알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제를 안 읽을 거예요, 줄줄. 요 중요한 시간에 문제를 줄줄 책 읽듯이 강의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게. 예, 쭉. 강의도 아니고 책 없이 안 보고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책을 내가 필요한 건 읽겠지만 책을 쭉 읽으면서 이렇게는 안 하고 문제 놓고 말이죠. 문제 다 파악됐죠. 그래서 최소한 여기 오기 전에
한 3회 내지 어떻게 돼요? 4회 분량을 충분히 풀어보고 뒤에 답도 보고 공부를 해놓고 예, 내보다 더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인 분석이 끝난 상태에서 여기 앉아 있으라 이거죠. 그 인터넷으로 듣는 사람도 그렇게 해야 돼요. 충분히 다 하고 나서 내 이야기를 듣고 인터넷으로 듣는 사람은 질문을 못하니까 질문은 카페에서 하면 돼요. 카페 보면 내가 뭐 답변 항상 잘 해놓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시작하기 전에 말이죠. 내가 이제 이게 중요해요. 이게 용어의 개념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뭐 가면서 이제 누가 보길 이제 이야기한 건데 예를 들어 로그인은 다르게 뭐라 그래요? 예? 로그인이잖아. 내가 잘못 쓰는 게 로그인이니까 오가 없지. 막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적고 있네. 로그인하고 같은 거는 뭐예요? 로그인 해도 되고 로그온 해도 같은 거잖아요. 또 좀 이따 적을 테니까 먼저 원타임 패드하고 원타임 패스워드 비슷해요. 로그하고 모두 비슷해요. 로그인이 비슷하잖아요. 이게. 근데 용어를 정확히 먼저 구분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몇 가지 하고 이제 시작할 건데 원타임 패드하고 원타임 패스워드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책에 다 설명해 놨죠. 원타임 패드 이거는 뭐예요? 예? 이걸 말하잖아요. 암호 시스템을 말하잖아요. 원타임 패드는. 암호 시스템은 뭐예요? 암호 시스템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대칭키 뭐 동동만 잘 알잖아요. 이게. RSA 암호도 있고 뭐 라빈 암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듯이. 그런 암호 시스템의 한 종류입니다. 원타임 패드 암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RSA 암호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근데 원타임 패스워드 이거는 뭐예요? 이건 일회용, 이거는 인정을 받기 인정, 개체. 인정을 위한 뭡니까? 예? 일회용 뭡니까? 비밀번호.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가 은행 같은 거래할 때 뭐 하면 이제 우리 막 전화로 해가 이래 인정, 오락 같은 게임 같은 거 할 때도 그런 거 있죠. 그게 다 원타임 패스워드입니다. 예, 이거는 하나의 비밀번호일 뿐이에요. 이거는 비밀번호지.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 연관성이 있습니까? 글자가 비슷하지만 전혀 뭐예요? 연관성이 없다 되겠죠? 이해되죠? 그러면은. 자, 그래서 밑에 건 설명할 필요 없고 이거는 언젠간 한번 놓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원타임 패스워드는 암호 시스템인데 그러면 어떠한 암호 시스템이냐? 우리가 어떤 앞으로 이제 평문은 P라고 쓸게요. 플레인 텍스트. 암호문은 뭐로? 치프 텍스트 C로 씁니다. 우리가 평문이라는 거는 메시지. 이거는 궁극적으로 0 아니면 뭐로 되어 있어요? 0 아니면 1로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럼 0 아니면 1로 되어 있는 걸 역시 뭐로 바꾸는 거죠? 암호문으로 바꾸잖아요. 그 암호문도 따지보면 뭐로 되어 있어요? 0 아니면 1이에요 이게. 그랬을 때 이 평문을 이런 메시지 평문을 암호문으로 바꾸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암호 시스템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암호화한다 그러고. 그러면 이걸 하는 방법은 수도 없는 가지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인 이 원타임 패드 암호 시스템이 뭐냐 하면은 이제 여기에 어떤 이거를 암호문을 만들기 위해서 뭘 하냐면 어떤 1을 넣는다. 이거 내 생각을 해야 돼요. 요 XY 연산을 한다는 개념이 돼요. 일단 XY 연산을 하면 어떻게 돼요? 다르면 1. 요것도 1이야. 같으면 0. 요렇게 뭐가 돼요? 요걸 평문을 암호문을 바꾸기 위해서 요 뭐 필요한 뭐를 넣는 거죠. 예를 들어 요 패드 요게 뭐예요? 요게 덧붙이는 걸 말하잖아요.
파서 덧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탁탁 덧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타임 패드라 그래요. 그랬을 때 이걸 덧붙이는 방법은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덧붙이는 방법을 누가 알면 어떻게 돼요? 알면 암호라는 개념에서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도 모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 동전 던지는 개념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동전을 던져서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앞면이 놓으면 뭐 0이고 뒷면 놓으면 1이다. 계속 동전을 던져서 요 놓는 거에 맞춰서 뭘 할 수가 있겠어요? 다르면 1, 같으면 이렇게 암호문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암호화하는 걸 뭐라 그런다고? 원타임 패드 암호 시스템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간단하게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 원타임 패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 그랬을 때 이 0과 1이 나오는 이 부분을 이제 동전을 던지는 원리로 한다라고 했을 때 동전을 하나 던지면 하나씩 될 거고 동전을 2개 던지면 어떻게 돼요? 한꺼번에 2비트씩 뭘 할 수 있겠어요? 암호를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그런 원리가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지금 설명한 이런 원리의 원리를 이제 이거는 우리끼리 말로 한 거잖아요. 이제 이거는 최종적으로 이 원리는 어디에 적용이 돼야 되겠어요? 컴퓨터 시스템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컴퓨터 시스템이 이 원리가 적용이 되느냐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동전을 던지는 원리는 이 나오는 값은 궁극적으로 뭐가 돼요? 예? 난수 개념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나중에 설명 안 할 테니까 이제 여기서 미리 쓰면 이 난수가 뭐냐? 말 그대로 우리가 난수는 그냥 난수는 이제 0과 1이다. 그러면 0, 1, 뭐 이 주사위를 던지는 거 이런 그 난수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동전을 던지는 거다 또는 주사위를 던지는 이런 거. 이게 대표적인 난수예요. 그랬을 때 동전 또는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이전 거는 어떻게 돼요? 확률적으로 2분의 1, 6분의 1이 되죠, 예를 들어. 그렇지만 이후는 어떻게 돼요? 뭐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게. 예측을 어떻게 돼요? 예측이 불가능하고 패턴도 없고 통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현실에서 난수를 말해요. 말 그대로 이게. 그러면 이제 이런 난수, 이제 현실에서, 이건 현실이죠. 현실에서 동전이나 주사위 놀이에서 놓을 수 있는 이 난수를 이 컴퓨터에서 적용할 수 있느냐?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현실에서 이런 놀이에서 놓을 수 있는 이 난수가 진짜 무질서하게 그게 컴퓨터 어떤 프로그래머로 놓게 노력을 했지만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어떤 함수 이런 걸 해서 거의 뭐 유사하게끔 했다 이거죠. 그렇지만 이렇게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게 의사, 난수 또는 뭐 유사 또는 모조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알고리즘에 의해서는 자꾸 얘기하는데 현실에서 동전이나 주사위 던지는 그런 난수가 컴퓨터 알고리즘에서는 100%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용어를 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는 실제 이건 적용 못하고 뭘 적용하겠어요? 의사 난수 이걸 적용한다 이 말이죠. 되겠죠? 그런 거고, 그랬을 때 이 의사 난수의 특징은 어떤 주기를 가지는 거예요. 예? 어떤 정해진 틀이 있어요. 그 주기를 가지기 때문에 그 주기를 파악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측이 가능하게 되는 거 이게. 그렇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컴퓨터에서는 어떤 난수의 개념을 할 때는 이걸 이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 현실에서 어떤 물리적인 이런 걸 이용해서 이 개념을 사람이 생각했겠죠. 그것을 컴퓨터에 접목시켰, 이거는 사람이 그냥 생각한 거잖아요. 원타임 패드는. 그래서 이 원타임 패드 암호 시스템 이걸 현실에서 생각한 이것을 컴퓨터에 접목시킨 게 LF 뭡니까? SR인가 무슨 말인지 알죠? 기한 레지스터잖아요. 시프트 레지스터 그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뭐를 가집니까?
어떤 주기를 가지잖아요. 예, 여기까지. 그래서 뭐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나중에 하겠지만 오늘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거는 원타임 패더, 원타임 패스워드 비슷하다고 어떻게 돼요? 헷갈리지 마라 이거죠. 이런 걸 딱딱 정리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설명 안 해. 이건 로고는 뭐예요, 이제? 이거는 일지, 어떤 기록, 뭐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처럼 뭔가 기록하다 이런 걸 기록되는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뭐 침입작을 했을 때 침입작은 누가 했는 뭐 등등 여러 가지를 위해서 기록하는 로그 파일 그러죠. 근데 로그인 이거는 뭐예요? 예? 컴퓨터에서 뭡니까? 접속을 하기 위한 거죠. 어떤 접속을 개시하기 위한 게 뭐예요? 로그인 한다 그러잖아요. 로진. 우리는 뭐 로그인 하는데 뭐 로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용어 이제 원타임 패더, 뭐 로그인, 뭐 로그온. 그다음 또 하나를 보면은 이거는 차이가 뭐예요? 이것도 시험에 수도시는 오는 말이에요, 이게. 변조와 이조는 우리 일상에서는 비슷하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게 이제 내가 이제 사전에 찾아서요. 이게 사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 변조는 이거예요. 권한 없이 이거예요. 분명히. 권한이 있는 사람은 변조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내 통장에 돈이 1억 원이 있어. 내가 1,000만 원을 인출해서 변했죠. 그거는 변조가 아니잖아, 이게. 권한이 없는 게 기준이에요. 없는 사람이 기존의 내용을 변경하는 거. 수정, 변경. 그게 변조예요. 여기에서 이제 기존 내용이 이게 자, 그 다음 2조입니다. 요게 핵이 스푸핑 속인다 이거죠. 예, 2조는 가장. 예, 2조, 가장. 요거는 핵심이 속이는 거, 속일 목적으로. 어떤 물건을 진짜처럼 만드는 거. 짝퉁 말하잖아요. 요거는 없는 거에서 새로운 걸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기존 내용은 현재 있는 거죠. 있는 거를 이렇게 바꾸는 거. 변조. 없는 것을 만드는 거 어떻게 돼요? 그거는 위조. 근데 우리는 평소에 그냥 쓸 뿐에 우리가 위조 수표 이렇게 쓰잖아요. 위조 수표는 뭐예요? 아예 뭐 없는 걸 내가 100만 원짜리 수표를 내가 만들었어. 그건 위조 수표예요. 근데 10만 원짜리 수표를 100만 원짜리로 만들어서 그건 뭐가 되겠어요? 그건 변조의 개념이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컴퓨터에서 이거는 뭐가 돼? A, B 두 사람이 통신을 하는데, 이제 중간에 어떤 공격자가, 해커가, 이렇게 자기한테 거쳐서 가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게 위조라 그러잖아요? 속이는 거. 스푸핑. 예? 근데 이것도 그냥 이렇게 시험 놓으면 뭐 대충 하지. 이것도 이제 엄격하게 구분해서 나왔을 때는 변조, 위조 이걸 정확히 구분해서 답변을 해야 돼, 이것도. 예. 그래서 속일 목적, 이거는. 이게 또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이제 됐죠. 용어. 변조와 이조 이런 거. 정확하게. 예.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면은 뭐 앞으로 또 많이 나오니까 내가 여기 하나 미리 써놓고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위험이 있고 뭐가 있어요? 협이 있죠? 뭐가 있어요? 이 협이 있고 뭐가 있어요? 이 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느 게 이 협이고 어느 게 이 험이에요? 예?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 험이에요. 이게 이제 구분해야 되잖아요, 이거요. 시험에 나오는 거. 작년에 국가직에서 나왔어요, 이게. 이 협이 뭐고 이 험이 뭐냐. 이걸 정확히 구분하자, 이 말이죠. 여기서 핵심은 이 협이 있다고 반드시 이 험이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것도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기 이런 약간 내리막길이 있어. 예? 예? 한 3살 먹은 애가 세발 자전거를 타고 요렇게 내려와. 내가 여기 서가 있어. 3살 먹은 애가 세발 자전거를 타고 요렇게 내려오면 위협스럽습니까? 이게 경사가 이렇게 어떻게 되겠어요? 좀 겁나겠죠, 예를 들어. 근데 평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지에 뭐 어린애가 자전거 타고 가봤자 겁날 게 뭐가 있어? 예? 그래서 이 경사도에 따라서 어떻게 되겠어요? 위협의 뭐가 되겠어요? 높낮이는 다르겠죠, 예를 들어. 그런 것처럼 어떤 김정은이가 맨날 뭐 핵이는 뭐 맨날 견제하자고 뭘 해요? 공갈 협박을 하잖아요. 이 협이에요.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은 이 협을 느낍니까? 너 헛소리 하지 말아 이래야 되잖아요. 하나도 안 느껴. 그런 것처럼 지금 이야기한 문제에서 이런 거 나왔을 때 어떤 위협이 있다고 반드시 어떻게 돼요? 위험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다. 되겠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거고. 그랬을 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위험은 어떤 숫자 금액으로 어떻게 돼요? 네?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다. 내가 손해를 1000만 원 봤다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어떤 위협이 있었을 때 어떻게 돼요? 금전적인 손실이 어떻게 돼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거. 자, 그래서 뭐 세부적인 거는 또 뒤에 하겠지만 이렇게 오늘 이제 처음 하면서 뭐 질문도 있었고 또 우리가 이제 특히 공부할 때 비슷비슷한 용어 있겠죠. 이거 말고도 뭐 들어 있잖아요. 뭐 컴퓨터 일반에서 준비하고 뭐가 있어요. 예? 대기 이런 게 다르잖아요, 이게. 예? 많아 이게 절차적하고 뭐가 있어요. 예? 순차적 이런 게 어떻게 돼요? 그냥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는 비슷해. 그렇지만 이거는 프로세서고 이거는 뭡니까? 모듈에서는 오잖아요. 소공 등등에서 이런 비슷한 용어가 어떻게 돼요? 그 분야에서는 전혀 어떻게 돼요? 다른 의미로 쓰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우린 용어를 일단 이제 중요한 뭐 시험에 놓하지만 중요한 중에 하나입니다. 용어를 정확히 정리하는 게.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어디냐면은 11쪽 정보보호론 실전 모의고사 1번 보십시오. 그 1번은 뭐 지난번에도 이야기하였고 그 이제 또 본격적으로 하니까 한 번 더 상기시키는 측면 첫 번째 문제니까 내가 이제 돈을 예를 많이 드는데 다른 거보다 이걸 예를 들면 쉽게 이야기 되잖아요. 지난번에 이야기한 거. 내가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돈이 1억 원이 있었는데 은행 통장에. 가보니까 100원밖에 안 남았어요. 뭐 사기꾼이 어떻게 하는 거 같고 이제 인터넷에 뭡니까? 그저께 내가 뉴스에서 봤는데 러시아 어떤 집단이 1조 원인가? 은행에서 이렇게 돈을 해킹한 게 말이죠. 1조 원을 털었대요. 그럼 내 통장에 돈이 1억 원이 있는데 어떻게 돼요? 누가 내 거 털어가 100원만 남겨놓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제 그게 주로 러시아하고 유럽 쪽에서 털었대요. 어떤 몇 사람이 모여갖고 해커들이. 어떤 주식 관련 신문에서 봤어요, 내가. 그래, 실제로 그 해커한테 돈,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수천억씩 털리는 것 같아요. 이게 공식적으로 발표가 안 돼서 그렇지, 이게.
자, 그런 식으로 뭐 은행에 있던 집에 놔두던 이거는 중요 안 하죠. 어쨌든 어떤 돈이라는 게 있었을 때 어떤 뭐 거기 해커든 뭐든 다 사기꾼이잖아요. 어떤 사기꾼에 의해서 돈이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걸 우리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다른 거는 이제 인데는 뭐 정보보호의 3요소는 이거니까 이걸 기준으로 하면 되잖아요. 물론 다른 것도 이야기될 수 있는데. 그럴 때 1억 원이 100원으로 바뀌었을 때 시험 문제 놓으면 답을 뭐로 해야 된다고 이거는? 이건 우리는 뭐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인가 권한이 없는 비인가자죠. 인가 안 된 사람에 의해서 1억이 뭐로 바뀌었어요? 100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제 무기 없어.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하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맞출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공부하면서 복잡하게 해가 내가 돈이 1억 있어가 내가 1,000만 원 갖고 뭐 어떤 제주도 놀러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돈이 없어져서 사용을 못 해야 그거는 뭐가 돼? 이런 관점으로 보면 가용성의 문제가 되잖아요, 이게. 그 누가 내 돈 1억 있는 줄 알고 빼갔나 이거죠? 내 통장에 어떤 비밀스러운 1억을 누가 알고 그래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비밀성이 또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기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그래서 이걸 뭐 내 마음대로 분석해보면 되게 어려워요, 실제로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이제 너무나 이거에 대해서 뭐가 많이 나와요, 문제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거는 쉬워. 근데 어떤 거는 되게 헷갈리게 잘못 생각하면, 극단적인 생각을 하면 이게. 그래서 우리가 미리 이제 핵심을 짚고, 그래서 이제 돈에서 이거 무결성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생각의 차이니까 참 문제예요, 이거. 그러니까.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작년에도 보면 1번하고 연관되는 문제가 국가직, 서울시, 뭡니까, 7급, 지방직, 할급 다 나왔어요, 이게. 근데 다 맞추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 못 맞추는 사람도 있을 건데, 분명히 이게. 그랬을 때 이제, 뭐, 틀리지 말자 이거죠, 1번은. 그래서 어쨌든 1번, 가용성은 사용 가능한 거지, 뭐, 잘 보내, 그런 거 아니니까. 그 나머지 내용은 내가 안 읽을 테니까요. 그 다음 2번의 방화벽, 이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이거는 뭐 1번은 됐고, 2번은 패킷 필터링은 패킷 단위로, 패킷은 통신에서 독립적이죠. 그 독립된 패킷 단위로 뭘 하는 거예요? 방화벽, 어떤 방화벽 처리를 하는 걸 말하는 게 뭐라고? 패킷 필터링이고, 요 패킷 필터링이 좀 발전된 게 뭐예요? 그 3번의 스테이트풀이 뭐예요? 어떤 연속적인 개념이에요, 이거는. 요게 좀 더 발전된 게 뭐라고?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세션을 관리하는 거는 3번의 스테이트풀, 방화벽. 이건 나중에 할게요. 뒤에 또 해설이 있으니까. 그런 거고.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죠. 이거는 패킷은 독립된 단위로 그 패킷 하나하나에 대해서 통과시킬 것이냐, 통과를 시키지 않을 것이냐, 그 결정하는 게 패킷 필터링 기법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음에 할 거니까 일단 요거에 대해서 넘어갈게요. 여기서는 해설을 내가 많이 안 넣어놓은 것 같아요. 그 다음 3번입니다. 그 해설을 옆에 딱 놔두고 하면 되잖아요. 해설 옆에 놔뒀죠. 네, 나는 아예 분리해가 왔는데 되게 날씨가 덥네 이게.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부터. 이거는 책에 있는 기본적인 거는 다 알잖아요, 이게. 이게 깊이 있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이 접근 제어, 이게 매우 어렵습니다, 이거는. 먼저, 이제, 그래서 뭐 여러 책마다 어떤 책에는 이렇게 써놨어요. 접근, 보안, 정책. 그래서 우리가 접근제인데, 그래서, 먼저 3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잘 아는 것처럼. 뒤에는 안 써도 되죠. 액세스 컨트롤. 자, 물어볼게요. 요게 영어 단어에 맨더트리 이렇게 돼 보니까 뭐 내가 발음은 미국식으로 못하죠.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예?
요게 이제 이제 관계적 이렇게 했을 때 공부할 때 요거는 뭐 간단해요. 요거는 의무적이다. 또 다르게 찾아보면 법에 정해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관계적으로 딱 정해진 대로 해야 되잖아요, 이게. 근데 이제 임의적 이거는 영어 단어로 뭐예요, 이게? 예? 임의적은 뭡니까? DAC 이거는 뭡니까? 디스 영어가 헷갈려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 discretional 이거는 뜻이 뭐예요? 여기 뜻이 뭐라고? 사전에 이렇게 쓰였어요. 사전 그대로 쓰면. 근데 이 discretional을 뭐로 해석합니까? 임의적 이렇게 해석해 놨잖아요. 근데 요 임의적이 다르게 시험 나오면 뭐로 나오죠, 그러니까? 예? 주로 임의적이 나오는데 이렇게도 나와요. 이게 자유재량에 의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자율적 접근제약 이렇게 또 해석한다 이 말이에요. 시험 문제 놓으면은. 자, 그랬을 때 이거는 간단해. 강제적은 그러니까 쉽게 이해돼서. 그럼 왜 임의적 DAC는 임의적이라 그러는데 임의적 그럼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자율적이다. 이렇게 공부하는 게 어떻게 돼요? 좀 더 접근하기가 이해하는데 좋다 이 말이 되죠. 그럼 왜 이 DAC 방식은 왜 임의적, 왜 자율적이라 그래요? 접근 제어 정책에서 핵심이. 그치, 내가 이거는 어떤 중앙에서 어떻게 돼요? 관리자가 일괄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떤 집단이 있으면은 각 집단에 속해 있는 주체가 있겠죠. 이 주체가 자율적으로 어떻게 돼요? 어떤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대표적인 게 허가 비트 이런 거 있죠. 유닉스 이런 데서. 그런 거죠. 그 허가 비트를 어떻게 해놓느냐에 따라서 접근 권한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운영체제에서 통상적으로 쓰는 게 임의적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래서 임의적이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헷갈릴 수가 있어요. 뭐가 임의적이냐? 그래서 이제 좀 더 자율적이다. 이걸로 딱 접근하면은 내용에 대해서 안 잊어버릴 수도 있고 쉽게 접근이 되고 그래서 어떤 자율적으로 각 주체들이 어떻게 돼요? 자율적으로 스스로 말이죠. 어떤 권한을 결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악용이 될 수가 있잖아요. 맞잖아요, 이게. 이거는 중앙에서 통제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그 중앙 관리자만 정신이 똑바로 바뀌었으면 어떻게 돼요? 어떤 나쁜 짓을 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 사람이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특정 사람이 어떤 악용을 위해서 조건 권한을 많이 해놓으면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강제적하고 이 임의적은 어떤 조건 보완 정책에서 매끄럽지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거는 너무 엄격해요. 맞잖아요. 중앙에서 통제하니까 너무 엄격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적용하기가 어떻게 돼요? 군사라든지 목적이랑 그런 데서 서지 일반적인 뭐 기업 이런 데서는 어떻게 돼요? 서기가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임의적은 또 어떻게 돼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취약점이 있죠. 이런 취약점. 그래서 또 적용하기가 좀 그래. 그래서 생각한 게 따지보면 뭐예요? 역할 기반의 이게. 역할 기반의 기본 원리는 중앙 통제 방식이에요, 이게. 중앙에서 어떻게 해요? 어떤 그룹별로 어떤 잘 알자면 접근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잖아요. 예. 그게 바로 이제 역할 기반이고.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접근 보완 이 정책은 말이죠. 크게 이 세 가지예요, 이게. 강제적, 임의적, 자율적, 그 다음에 역할 기반. 근데 이거는 이제 중립적인 정도의 개념이게. 다시 말하면 이거는 구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 강제적 방식이 될 수도 있고 뭐도 될 수 있다고? 임의적 방식으로도 구현할 수가 있다. 되겠죠? 예를 들어 요거에 대해서 좀 더 내가 이제 이야기할 테니까 일단 전체 큰 틀 요걸 쫙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잠깐 보십시오. 11번. 11페이지 3번. 이거는 그냥 쉽게 낸 거죠. 뭐 어렵게 바꾸려고 하다가도 뭐 어렵게 안 나오니까. 근데 이게 어렵게 나오면 끝도 없어, 이거는. 그럴 때 이거 문제 3은 뭐 3번인 건 금방 알아. 이제 읽어보면 3번은 임의적이 아니고 뭡니까? MAC 강제적이잖아요. 그런데 5번 같은 경우 한번 보십시오. 예? 5번에 전파되지 않는다. 마지막 끝에. 이런 걸로 전파된다. 이렇게 놓으면 맞추겠어요? 예? 못 맞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이 문제 하나를 놓고 쉽다. 이걸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놓을 수는 있어, 분명히. 왜냐하면 조건 통제 이거는 너무나 시험 잘 나오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을 말하면은 그러니까 이 DAC잖아, 이거는 전파 안 됨. 임의적, 이거는 한번 어떤 요 자원이 있어. 요 자원에 어떤 권한을 부여해 놨겠죠. 권한을 부여해 놓은 걸 요거를 다른 데로 복사를 했어. 복사를 해서 요 그대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그랬을 때 여기 정해진 요 권한이 요쪽으로 전파가 어떻게 돼? 전파가 안 되는 원리다. 이거는 외워야 되지. 이거 내용으로 생각해가는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많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그래서 우리가 접근 정책에서 임의적은 전파가 어떻게 된다고? 어떤 자원에 대한 권한을 부여해 놨겠죠. 그래서 그걸 다른 데로 뭐 했을 때? 복사를 했을 때, 그러면 원래 있던 권한이 여기 전파되느냐? 안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거는 전파됨이에요. 외워야 돼, 이거는. 예? 강제적은 전파가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3번 문제도 그 일반적인 내용은 어떻게 돼요? 쉽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조금만 바꾸면 어떻게 돼요?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돼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 접근 보안 정책은 크게 DAC, MAC, 역할 기반 3개가 되는데, 이걸 이제 좀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이걸 이제 알기 쉽게 내가 다시 한번 이게 내가 막 여러 책을 읽어보고,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크게 접근 보안 정책은 그 구분을 하면은 크게 MAC, DAC, RBAC 이렇게 3개로 되고, 그럴 때 이 MAC 방식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 있으면 뭐가 있어요? 예? 또 뭐 있어요? 비교 모델이 있잖아요. 이거 모델이라 그래. 이게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뭡니까? 비밀성을 중시한 거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무결성을 중시한 뭐가 돼요? 모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거 말고 뭐 크라크 윌슨 있죠, 예를 들어 책에 있어요, 이거는. 능력 리스트. 그럼 보통 뭐 책에는 이 이야기만 나옵니다. ACL, 우리가 유닉스 운영 체제에서 DAC 기반으로 하잖아요. 했을 때 내부적으로 쓰는 게 뭐라고? 접근 제어 리스트 ACL 이걸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어떤 이 MAC 보안 정책에서는 내부적으로 뭡니까? 이런 걸 이용해서 구현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돼요. 되겠죠? 그래서 주로 뭐 이거는 뭐 너무나 가로 세로 행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래서 역할 기반이죠. 이 역할 기반의
모델로는 뭐 이런 게 있다 정도.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해를 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제 막 책에 보면 그래 해놨어. 조건 보안 정책에는 MAC가 있고 DAC가 있고 이게 있고 이게 있고 이게 있고 이게 있고 이거 뭐 이것도 있고 이렇게 그렇게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 무슨 말이 되겠죠? 예. 그 여기서 이제 남아 있을 때 하나 더 쓰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거 두 개는 어떻게 돼요? 특별한 경우한다 이 말이죠. 일반적인 뭐예요? 경우에는 적용하기가 좀 그렇다 이 말이죠. 아까 어떤 취약점이 있고 너무 엄격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어떤 일반 기업 어떤 상업적인 목적 등을 위해서는 이거 두 개를 접목한 뭐를 쓴다고? 역할 기반 이 방식을 쓴다. 그렇게 정리하자 이 말이죠. 정리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특징은 이제 아까 이야기해 그 특징. 뭐 이건 너무 따라서 중앙에서 관리하고 엄격해요. 너무 엄격하고 막 좀 까다로워 이거. 그래서 한번 이렇게 결정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위에서 결정해 놓으면 어떻게 돼요? 밑에 하부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다중 사용자 이렇게 해놨네요. 간단히 쓰면 이렇게 돼요. 막 여러 사람이 집단에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 사람이 각각 어떤 요구가 달라 보안에 따라서 그런 데는 부적합해요 이게. 그 군대 같이 뭐 해 그러면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 예, 그럴 때 이제 쓰는 거고. 이거는 뭐겠어요? 예? 이용이 될 수 있어요. 예? 이게 어떤 취약점이잖아요. 악의적인 목적에 이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악의적인 목적 이게 취약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예를 들어 은행이다. 여러분들이 회사를 내가 사장이야. 내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운영을 해야. 막 이래 해놔서 이런 악의적인 목적 이용되게끔 데이터베이스를 막 운행할 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면 이런 기업 이런 데서는 이걸 하기도 그렇고 또 이 방식을 하기도 그렇잖아요. 이게. 그래서 생각한 게 이거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헌에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 한 500명 이상 되는 어떤 직원이 500명 이상 되는 정도의 기업에서 실제로 R 역할 기반 이걸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 보안 정책에서 강제적, 임의적 뭐 역할 기반 세부적인 거 책에 다 있잖아요. 많이 공부했을 거예요. 공부하고 좀 다르게 이제 정리해 보면 이렇게. 예. 그래서 뭐 이런 약간 어렵게 혹시 놓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자 그러면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지금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음에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처음부터 운영 모드 나왔는데 이거를 지금도 이야기하고 다음에도 이야기하면 할까요 그러면? 이거 암기하려면 머리 아프잖아요, 이게. 자, 그래서, 이게 좀 적을게요, 그럼 칠판에 이게. 이게 작년에도 내가 정리해 줬었어요, 이거는. 또 정리해 줄 테니까요.
자, 그러면, 물론 더 쓸 게 있는데, 더 쓰지 않고, 여기서 더 어려운 건 나중에 할게요. 먼저 이렇게 합니다. 이 대칭 운영 모드, 뭐 개념은 알죠? 메시지가 길어. 긴 메시지를 한꺼번에 암호를 다 할 수는 없죠. 우리가 뭐 64비트, 128비트 블록 단위로 하잖아요. 그래서 메시지가 긴 걸 한꺼번에 암호를 못하는 이걸 적절한 크기로 어떻게 돼요? 이 크기는 같이 해야 되잖아요. 적절한 크기로 이렇게 나눠야 돼요. 그래서 이게 평문이라 그러죠. 나누다 보면 짜투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크기하고 같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돼요? 반드시 같다는 보장은 없죠. 그래서 이걸 같이 만들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뭔가 추가를 해야 되잖아요. 가짜 문자. 패딩 그러죠. 예? 뭐 그런 개념을 알 거고. 그래서 이 블록을 어떻게 나누느냐. 나누어서 어떻게 암호하느냐. 그게 바로 운영 모드가 되고. 그래서 운영 모드는 크게 5가지. 공부할 때 이 순서대로 써라 이 말이에요. 책에도 다 이 순서대로 놓잖아요. 이게 가장 또 늦게 AES에서 개발될 때 놓은 거, 나머지는 DES 할 때 놓은 거고. 그래서 이 순서대로 딱 해놓고 특징을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순서대로 해놓고 이거 2개는 암호화하고 복화할 때 적용되는 원리가 다릅니다. 이게. 근데 이 3개는 암호화를 하고 복화를 해야 되잖아요. 암호화를 하고 또 수신척에서는 받았으니까 복화를 하는데 복화할 때도 암호화 원리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뭐 증명도 많이 해줘서 이론 수업 시간에. 그래서 이거는 이 뜻을 알아. 이거는 암호화하고 복화가 다르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이거는 암호화하고 복화가 같다 이렇게 해놨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복화에서도 무슨 원리를 적용해야 된다고? 암호화 원리를 적용해야만이 복화가 된다. 그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딱 쓸 때 하나, 둘, 셋, 5개 딱 이런 식으로 써놓고 이렇게 묶으면 되니까 얼마나 편해. 그리고 요거 2개는 오류가 전파가 돼요. 이게 오류 전파가 뭐가 되겠어요? 오류라는 것은 우리가 이 평문을 뭐로 바꿉니까, 이제? 예? 암호문으로 바꿨겠죠. 평문을 시프 텍스트로 이렇게 바꿔서 어쨌든 무슨 여러 원리를 적용해갖고 그러면 송신자가 수신자한테 보내는 건 뭐예요? 평문이에요? 아니죠. 암호문이죠. 예, 여기 보내는 건 암호문 블록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메시지가 길어. 그러면 긴 걸 암호화를 막 해나가. 그럼 100% 암호화를 하고 보내는 건 또 아니에요. 암호화를 막 하면서 끝난 걸 막 계속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런 원래 이게. 자, 그래서 수신척에 암호문이 도착을 했어요. 이게 치프 텍스트가, 치프가. 그랬을 때 오류가 전파가 되고 안 되고 이 뜻은 뭐가 되겠어요? 그럼 이 암호문을 다시 뭐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평문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들 때 이 전송 도중이 어떻게 돼요? 요게 0이었어. 요 0이 뭐로 바뀔 수가 있겠어요? 1로 뭐가 될 수 있겠어요? 여기서는 변조가 될 수 있겠죠. 변조되었을 때 요 내용이 변조됨으로써 복화를 하면 이거는 당연하게 어떻게 되겠어요? 정상적으로 복화가 안 되겠죠. 이거는 전파가 아니죠. 근데 이 블럭이 변조가 되었을 때 요것만 정상적으로 복화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이것도 덩달아서 어떻게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복화가 제대로 안 될 수가 있겠죠. 그때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 오류가 전파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놓으면은 그냥 오류가 전파되고 안 된다 이렇게 놓으지 정확히 안 나와요. 이게 책 같은 데 내가 보니까. 그래서 할 때 여기 써놨어요. 그 기준은 어떻게 된다고? 암호문의 특정 비트가 변조된 경우를 말해요. 이렇게 0 아니면 1 아니면 0이 되겠죠. 손실된다. 누락 이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손실과 같은 게 뭡니까? 누락이요. 만약에 요 하나가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하나씩 밀리잖아요, 이게. 이거는 유망론하고 전체 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복화가 안 되겠죠. 그래서 논외가 돼, 이게. 어떤 경우? 손실. 다르게 말하면 이 누락된 경우를 말해요. 이건 논외예요. 그 논외 너무나 뻔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야기를 안 할 뿐이야.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나도 질문 맞이 공부하면서 이 오류 전파되는 기준이 뭐냐 이거죠. 자기가 여러 가지 다 생각하는 거야. 이게 손실 누락, 그건 다 전파가 안 되냐? 등등 여러 가지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내가 이론 시간에 이야기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 변조는 뭐라고? 요런 게 빠진 거 아니에요, 이게? 바뀐 경우를 말해요. 변조는 다르게, 수정 다르게, 변경. 예. 그래서 어쨌든 요 5개를 요렇게 써놓고 말이죠. 묶으면 돼. 요렇게 2개 묶고, 요렇게 2개 묶고, 요렇게 묶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시험장에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그냥 막 놓겠죠? 놓으면은 다 따지갖고는 못 풀잖아, 1분 만에 이게. 정리를 해가야 돼, 이거는. 그래서 요 순서대로 써서 요거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 대칭키 암호는 크게 블록 방식이 있고, 뭐가 방식이 있어요? 스트림 방식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위에 있는 2개는 블록 암호 타입이라 그래요, 이게. 이건 뭐 유형, 타입 그러는데, 이 타입은 요거 2개는 뭐라고? 블록 암호 타입이라 그러고, 요거 3개는 뭐라 그런다고? 스트림 암호 타입이라 그래요. 그럴 때 이 블록 암호하고 스트림 암호의 가장 큰 차는 뭐라고? 블록 크기잖아요. 막 64, 128 이래 하는 건 무슨 방식이라고? 블록이고 뭐 1비트, 2비트, 4비트 좀 적게 하는 건 뭐라고? 스트림 방식이라 그럽니다. 되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어쨌든 됐죠. 그럼 요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 22, 예, 12, 이 12가 있잖아. 12C.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지금까지 12C. 그 다음에 CFB, 피드백 원리, 예? OFB. 그럴 때 내가 볼 때 이렇게 돼요. 이걸 이제 세부적으로 외울 때 이거하고 이게 가장 간단해요. 공부하는데. 예? 이거는 뭐예요? 그냥 개별적으로 하자. 아주 짧은 메시지 쓰고 긴 거는 하면 안 좋다 그러잖아요. 너무나 간단해. 이 카운터 방식은 뭐예요? 예? 여기서 카운터는 꼭 1을 더하는 거, 1 더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건 뭡니까? 평문을 암호문으로 바꿀 때 어떤 카운터, 이건 비표의 개념. 특정한 다른 걸 적용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어떤 암호가 다르게 되게 남이 못 찾게 하는 거. 예. 그래서 크게 이거는 다른 블록하고 연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오류 전파도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요거는 대표적인 게 체인 방식이에요. 나온 걸 이제 체인이 요 지금 그림이 있는 거잖아요. 좀 이따 한번 보고. 이건 체인 방식이에요. 이건 체인의 약을. 근데 요거는 둘 다 피드백에 올리는데 피드백은 뭐예요? 결과물을 뭐로 쓰는 거예요? 입력에 다시 집어넣는 걸 말이죠. 그럼 뭔가 결과를 입력에 넣는 거는 뭐가 되겠어요? 그건 알고리즘이야. 맞잖아. 예? 우리 뭔가 입력이 있어서 뭔가 해서 출력을 해서 그럼 출력물을 다시 입력으로 넣는 거는 여기 작용하는 거는 어떤 알고리즘이에요. 어떤 알고리즘이 있을 때 그 결과물을 다시 어떻게 한다고? 입력으로 쓰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피드백 그래. 그래서 요 자세히 보면 요 알고리즘. 그 알고리즘 입력으로 뭐를 피드백 하느냐 이거잖아요. 알고리즘 입력으로 이게 뭡니까? 치퍼. 암호문 자체를 피드백 입력해서 암호화를 하는 것은 CFB고 그냥 출력물 자체를 뭐로 한다고? 아웃풋. 입력, 알고리즘 입력으로 쓰는 거는 뭐라고? OFB 이게. 그래서 이거는 CFB고 이건 OFB. 이제 세부적인 건 나중에 보면 돼 이게. 말을 이제 시험 문제에 놓으면은 세부적인 거 잘 안 물어봐. 요 핵심이 뭐겠어요? 입력으로 쓰는데 핵심이 뭐겠어요? 암호문. 요거는 뭐겠어요? 출력 결과 되겠죠? 그걸 피드백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걸 공부를 상세히 해도 이걸 정리하려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 이게. 예? 그래서 이제 말로 놓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쨌든 운영 모드의 핵심적인 부분이, 요 부분이.
요거는 이제 필요하면 각각은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할 테니까요. 요건 잘 정리해놓고, 예. 자꾸 습관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오해사의 7계층처럼 적어놓고 공부를 하자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하고 잠깐 휴식할 테니까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이제. 이거 그림은 뭐 조금 다르게 놓을 수 있으니까요. 그 4번 문제를 보십시오. 4번 문제를 보면은, 그 IV가 뭔지 알죠? 첫 번째 평문은, 요거 이야기하기 전에. 이 암호 보안에 나왔을 때는 이렇게 놓는 거, 이건 전부 뭐라고? X와 연산하는 걸 이렇게, 이거 X와 연산 기호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4번에 보면은 첫 번째 평문 블록하고 X와 연산할 대상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뭔가 하나 만들어 놔야 되겠죠. 인위적으로. 그게 IV라 그래요. 이거는 반드시 비밀로 할 필요는 없죠. 똑같은 걸 쓰면 됩니다. 송수신척에. 그래서 먼저 이렇게 X와 연산을 한번 하고 그 결과를 뭐 한다고? 그 암호화 해놓은 게 뭐겠어요? 암호 알고리즘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 DES가 된다든지 AES가 된다든지 CED가 된다든지 그거죠. 그러니까 암호화죠. 그래 놓은 결과가 암호문 블록이에요. 요게 이제 다음 두 번째 평문하고 뭐가 된다고? X와 연산에 사용하니까 두 번째 평문을 암호화할 때는 뭐가 필요 없어요, 이제? IV가 필요 없겠죠. 앞에 만들어진 암호 블록을 자꾸 이용하잖아요. 그 체인 형태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체인 C, C, B, C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걸 볼 줄 알면은 그 밑에 문제가 1, 2, 3, 4, 5 요래 읽어보면은 이제 설명해 놨을 뿐이야. 예. 그리고 이제 개념 초기화 벡터 IV는 반드시 뭘 필요는 없다고? 비밀일 필요는 없고 2번 초기화 벡터 값은 나머지는 영향이 없습니까? 체인 형태니까 어떻게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 암호문 블록이 놓는데 뭐가 적용이 됐어요? IV가 적용이 됐잖아요. 그래 당연하게 두 번째도 연관이 있겠죠. 체인 형태니까. 그래서 2번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 수능이 원래 이런 식의 문제예요, 이게. 이걸 자세히 보고, 이건 암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자세히 보고, 2번이 어떻게 돼요? 틀렸구나, 이걸 찾아내는 거죠. 예. 이런 문제가 바람직하다고 봐요, 나는. 무조건 달달달 외워갖고, 예, 푸는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 5번 하고 휴식할게요. 그러면 4번이 되겠죠? 나머지는 안 읽을 테니까요. 이제 5번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10만 개도 넘잖아, 이게. 지금까지. 그거 뭐가 나올지 모르. 그래서 내가, 예? 뭐 안철수, 뭐 있죠? 그 사이트라든지, 뭐 알약 등등 이런 데 들어가갖고, 알약도 요새는 막 하도 광고를 해다가 말이야. 요거도 못 되게. 그래서 이런 데 들어가서 책은 뭐가 나와요, 이제. 바이러스가 뭐 있나 내가 이 책 적을 때도 조사를 다 해봤어요, 내가. 그래서 낸 거, 이게.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이렇게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국어, 영어, 국사는 모르겠어. 이거는 이제 뭐 하고, 이 전공 2개는 있잖아요. 이 책만 해라 이거죠, 일단. 시험 때까지 일단. 추가적인 공부를 더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여기 듣는 사람들은. 그리고 내가 뭐 저런데 이제 최신 어떤 연관되는 게 혹시 시험에 놓을 수 있는 거 내가 있으면 내가 제공을 할 테니까요. 그런 것처럼 이 5번은, 맞추겠어, 이렇게 놓으면은. 못 맞추잖아, 이게. 그 이제 최근에 내가 보니까 이 안철수하고 그 알약 있는다가 보니까 그 레진하고 다이어하고 그 4번에 있는 이런 게 좀 뭐 이렇게 극성을 했다 이렇게 나오길래 내가 이걸 넣었는데 그까지 그때 나왔을 때는 스톡슨에 나왔잖아요. 이거는 최근 건 아니에요, 이게. 그 최근 것도 아닌 것도 나오는데 뭐 최근 거 아닌 거 구닥다리 옛날 거 놓으면 어떻게 다 그럼 할 수 없는 거고 이제 최대한 우리는 어느 정도 뭡니까? 의외로 시험 많이 나왔으니까 대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5번은. 그래서 이거는 그 해설 읽어보면 돼요. 해설 읽어보면 우크라이나에서 은행 이런 등등 한 거는 다이어고 레진은 뭐라고? 어떤 관공서 뭐 이런데 뭐 언익해갖고 지금 우리가 지능형이라 그래서 이런 것 뭐 이거 시험에 나와서 줬죠. 이런 뭡니까? 그
내가 볼 때 북한에서 뭐 해커 막 뭐 3,000명인가 뭐 그래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어요? 각 관공서에 다 침입해가 있을 거라고 지금. 예? 침입해놓고 나쁜 짓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몰라 이게. 그래서 필요할 때 어떻게 좀 이렇게 하겠죠. 예를 들어 요새는 다 어떤 바이러스 이 해커 그런 개념 이게 이제 언닉해갖고 그런 거다 이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휴식하고 6분부터 합니다. 예.